네, 스마트 브레인 큐로 네. 깜빡깜빡하는 우리 그러니까. 뇌를 다시 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시작하는군요. 네, 이사와 함께 정시 네.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9시가 이제 됐습니다. 네, 아직 뭐 지수는 안 나왔는데 예상은 마이너스 출발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피 지금. 마이너스, 코스닥은 아마 약간 네, 플러스거든요. 코스피는 한 8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할 것 같고 코스닥은 한 2포인트 정도 올라서 양 시장이 좀 다르게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좀 크게 하락을 하는데 1.5% 정도 내로 빠지고 있고 삼성 SDI가 마이너스 2% 정도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오늘은 부진하게 출발을 한 여파로 일단 코스피는 예상보다 더 낮게 출발했습니다. 지금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4% 하락률이고요. 2,617포인트입니다. 하락 종목이 한 405개 정도로 이제 상승보다는 한 100개 정도 그러네요. 더 많고 코스닥도 예상과 달리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23% 등락률이고 상승은 538개, 하락이 745개로 일단 하락이 한 200개 정도 더 많게 출발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현대건설이 뭐 MOU 맺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 우크라이나 공항 관련해 가지고 그 뉴스로 오늘 3.6% 정도 주가가 급등세로 출발을 좀 해줬고요. 하이브가 2.5% 강세 출발했고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2%, SK바이오팜이 2% 기록을 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도 한 1.5% 올라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테슬라 관련 주죠. 명신산업이 한 5% 올랐는데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혜주로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사트는 그 내가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선호는 많이 갈리더라. 사이버 트럭이요? 생긴 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미래지향적이지 않냐. 저거를 공도에서 타고 다닌다고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근데 있지. 또 좋아하는 사람 또 좋아해. 아, 특이하잖아. 탁 뛰잖아. 포드 150 뭐 이런 뭐야 그 포드 그거. F150. F150하고 다르잖아. 예. 근데 그 친구들은 또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죠? 램 뭐 이런 거 애들은 그러니까 좀 육중하고 뭔가 이렇게 딱 근육질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이버 트럭은 진짜 사이버 느낌이야. 네. 여튼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고 뭐 테슬라 쪽도 강한데 확실히 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강한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다 이제 4% 이상 급등하는 그런 좋은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뭘 해도 돼 하락하는 자기는 요즘. 우크라이나도 도와줘. 아 그러네요. 네. 네 맞습니다. 축하해. 그리고 오늘 좀 하락세 보이는 쪽은 오늘 이제 한화 시스템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6% 정도. 왜 그리고 그럴까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한반? 했고. 아, 그건 많이 올랐죠. 예, 요거는 이제 HBM 관련주로 워낙 많이 올라서 빠지고 방산업체들은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랑 또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좀 빠지지만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거의 한 4% 가까이 빠지고 LIG 넥스원도 2.4%. 그러니까 방산은 좀 약간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이 아니라 복구구나 복구. 지금. 예, 복구 쪽이 좀 야, 벌써? 네. 아니, 아직 무기 그죠, 주문한 지금. 거 아직 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국 무기가 그렇게 위력적인가 봐. 계약만 해도 전쟁 끝이야. 어? 와. 발주만 해도 전쟁 끝나는 거야. 벌벌 떨어. 아니 뭐 동유럽 쪽에 뭐 갈 나라도 엄청 많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직도 K9 자주포 가자마자 그냥 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물량은 좀 채워야지 그래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방산주하고 또 네. 지난주에 강했던 그 조선업종 좀 일부 좀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고 저는 하나오션 좋은데. 하나오션은 그 아마 호재가 있었더라고요. 그 군함 결국 현대중공업 제치고 음. 따낸 것 같더라고요. 그 우선 협상자로 선정 울산 호위함인가요? 그거 두 척 수주하는 거 아마 우선 협상자로는 선정이 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쪽은 이제 방산 쪽은 뭐 하나가 그냥 거의 네. 주도하는 거죠. 그 오늘 사실 그 하나오션은 수주 아마 그 모멘텀으로 네. 주가가 좀 다른 조선주보다는 좀 차별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은 많은 기업들이 조금 부진하게 출발을 해서 한 580개 정도가 빠지면서 대부분 좀 부진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나 일부 뭐 삼성전기나 또 하이브 같은 이제 개별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인데 에코프로는 지금 강세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다시 100만 원 정도 100을 넘어섰습니다. 두고 치열하게. 100만 1,000원, 2,000원. 예, 네. 그 99만 7천 원도 갔다가 어떻게 저 황제주 갖고 있는 우리 저 정프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끝입니다. 저는 팔 거예요. 대형 호재 터졌구만. 대형 호재 터졌어. 예, 어? 뭐 많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식을 좀 약간 이제 비중을 줄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 지난주에 뭔 일 있었니? 예, 이제 주식 비중 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조금 또 줄여야 되겠다. 왜? 한 달 또 샀어. 어려워? 힘들어? 아니 이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또 급전이 필요하면 나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어? 아 하반기 시장. 어. 아 정프로의 이 아니 돈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돈 빌려준다니까. 굳이 주식 팔지 마.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팔게 놔둘까? 장을 위해서.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맞춰줘.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좀 혼조세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면서 좀 약보합 정도가 지금 좀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좀 가장 강한 그래도 좀 기업은 HLB인데 HLB가 간암 치료제 그러니까요. 리보세나립 본심사 들어간다고. 네, 그 FDA 이제 본심사 뉴스가 나오면서 회장이 예. 뭐 얘기했다면서. 그래서 오늘 12% 정도 주가가 그러니까. 좀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 솔브레인이 오늘 이제 반도체 소재죠. 한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아마 3분기부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인텍플러스라든가 YIK 같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동반해서 강하고 또 아이센스가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국내에서 승인을 좀 받았는데 오늘 주가가 모처럼 한 4% 가까이 또 오르는 모습이고 그 외에 동성화인텍 같은 이제 그 LNG선에 들어가는 본행지 업체들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일단 이제 뷰노라든가 뭐 루닉 같은 그 의료 AI 관련주들은 이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뷰노가 한 6% 급락했고 루닛이 한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메디톡스도 한 3%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도 좀 다른 게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인 HPSP는 오늘 2.8% 정도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HPSP 아까 딱 특정해서 정프로가 물어본 거잖아. 그럴 때는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푸스프. 그러니까 조금 또 있죠. 근데 이게 지난주에 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네. HPS가 그 금요일 날 16%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좀 이렇게 차익 매물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코스닥에서 반도체 장비주들 급등했던 기업들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오전에 근데 좀 일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을 빼면은 하락세가 좀 확산되는 느낌인데 네. 그래요? 전반적으로. 네, 하락 종목이 좀 1,100개를 그쵸? 넘겼습니다. 네, 몇몇 종목 그 얘기 지금 되고 있는 거 말고는 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조금 깊고 확산되고 네, 있는 확산되고 상황인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조금 그래도 보합 출발했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0.45%까지 네, 조금 하락폭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오늘 외국인 기관은 뭐 코스피, 코스닥 가릴 거 없이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이 오늘 그 547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파는 거는 이제 화학 업종하고 철강, 전기전자 업종이고 소수지만 뭐 종이 목재, 운수창고 업종만 일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300억 정도 매도인데 주로 전기전자 위주로 팔고 있고요. 건설과 기계 업종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쪽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800억에 달하는 이제 순매수지만 종이 목재 업종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을 다 순매수를 그렇군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업종으로는 오늘 역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련된 뭐 중소형 건설사나 현대건설 중심으로 한 대형사가 모두 다
강세 좀 보여주고 근데 있고. 난 중소형 건설사가 거기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소형 건설사. 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뭐 토목 강한 업체들 있잖아요. 토목공사.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이 될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주가는 우라까지 간다고? 어? 근데 이제 주가는 같이 이제 스토리로 이렇게 형성이 아이고,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밥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외 막 나가보고 막 이런 데서들이 하겠지 뭐 다 여기서 뭐 한국에서 댐 만들고 댐 중요하지. 한국 주택업체 이런 데는 뭐 되겠어? 한국 주택만 한 데도. 그런 걸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좀 한번 이겨내고 싶은 것 같아요. 왜 한국에서만 해야 되냐? 우리 건설사들이. 그리고 또 그 모듈 주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또 희망을 또 가지는 네.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풍 장마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 관련된 기업들 일부 뭐 폐기물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듈러 주택 테마주도 이제 같이 가는 그런 좀 흐름이 오늘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오늘 좀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건설과 관련된 섹터가 오늘은 가장 이제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은 오늘 하이브가 좀 YG 엔터랑 이렇게 강세 보이면서 그래도 약세장에서 조금 YG 좀 악재 있던데. 지난주에 그래서 좀 안 좋았어요. 비싸. 재계약 불투명. 네. 그거 근데- 반영됐나? 이미 그거- 반영된 거야?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사가 음. 불투명하다 이런 기사 나오자마자 음. 즉시 음. immediately 음. YG가 3분 만에 다시 입장을 냈어요, 공식으로. 뭐라고? 거기에 저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연락이 안 되는 건 이제 개인 일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재계약은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바로 냈기 때문에 그 바로 낸 입장을 보고 지금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시간 차로 입장이 나온다는 거는 아마 재계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NH 쪽인가 아마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서도 이제 음. 그냥 흘려보지 않아요.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래 하던 것 좀 같이 해야지 뭐 떴다고 또 나가고 그러나. 리사가 또 글로벌하게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인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국. 중국. 동남아 이쪽에서 특히 이제 리사는 로사 출신이거든요. 로소. 로소 뭐야? 로소가 하이소랑 로소가 있는데 음. 그 태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신분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있지. 그래서 이제 하이소의 대표가 이제 예전에 그 2PM의 그 뭐죠? 그러니까 약간 부유층 니쿤. 니쿤. 예, 그 양반 니쿤 부자드만. 그 양반은 이제 원래 부자고. 음. 근데 이제 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없는 집에서 성공한 스토리라 완전 지금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 니쿤 보니까 니쿤은 이렇게 좀 자기가 즐기더라고. 니쿤이? 니쿤은 뭐 치열한 게 없잖아. 즐기잖아 뭐 방송에도 그냥. 그 TV로 보셨을 때 난 진짜로 또 보셨다는 줄 깜짝 아니. 놀랐어요. 니쿤 요즘 뭐 해요? 그러니까 즐긴다니까 그냥. 되면 되고 아님 말고 어차피 난 뭐 잘 사는데 이런 느낌? 그렇지. 자, 하여튼 리사는 아마 재계약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8월 7일로 알고 있거든요. 8월 그 계약 만료일이.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안에 이제 결론이. 의미 있는 날인데요. 8월 7일. 왜? 잘 생일이야? SY님 생일. 0807. 08년생이야? 아니 08년생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지 참. 8월 7일. 08년생이 와이프를 뭐 어떻게 해요? 맞아. 네, 8월 7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조선주도 다시 강세 전환했습니다. 하나오션이 강세 보이는 가운데 삼성, 현대미포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시 또 상승세 보이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리튬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계속 오늘도 포스코홀딩스가 5%나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주들 상승세가 여전히 좀 뜨거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저 기자들 염호 보낼 때 그때 샀어야 돼. 그치?
맞습니다. 아쉽네요. 아쉬워. 네. 회사가 IR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데이 같은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네. 지난주에도 밸류데이 했거든요. 밸류데이? 그래서 리튬 더 생산량 늘리겠다. 이거 발표해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또 주가가 상당히 지금 각 좋은. 기자가 지금 찍어도 먹어보고 다 해줬거든 그때. 제품 나오는 것도 다 보여줬잖아. 아주 하나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리사가 로쏘, 그러니까 좀 낮은 계급 쪽 사람은 맞는데 집은 좀 살았대요. 그러니까 뭐 아주 아니 뭐 제대로 좀 해. 내가 시간을 5분이나 줬는데 그걸.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약간 좀 언론이 문제. 저는 이제 뭐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사 보고. 저봐 제발 YG 스타 제발 잘 모르면서 떠들지 말자. 그러니까 그 뭐 리사는 막 되게 어려운데 막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고 그냥 다만 니콘보다는 조금 어렵다. 하이소냐 로소냐에서 그냥 어떤 신분 정도에서 그 차이는 좀 있다. 네, 그렇게만 가겠습니다. 사과하세요. 이게 미안하오.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좀 하락하는 오늘 업종들이 좀 많은 편인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늘 방산 업종. 대부분의 이제 방산주들이 다 좀 밀리는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오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셀도 좀 오늘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 SDI, LG엔솔이 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골프 관련주들도 좀 하락하고 있고. 골프? 네. 골프 관련주 뭐예요? 골프 관련주 중에서는 뭐 가스텔 바작, 여기 이제 골프복 같은 거. 가스텔 바작. 예. 가스텔 바지하기 그리고 골프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골프 아니 웨어. 그 웨어 상장사예요? 상장사입니다. 골프 웨어하고 골프 용품. 예. 골프 별로 제가 볼 때 추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는 내가 그랬잖아. 작년 재작년에 너무 가혹하게 했다니까. 피카우 뭔 그 골프장 진짜 너무 비싸지. 너무 비싸. 네. 30몇만 원씩 그게 뭐야? 그 저기 라운딩 뛰는데 그뭐 저기다가 뭐 또 샤워도 안 했는데도 막 통닭 4만 원. 어? 통닭 4만 원. 통닭 뭐야? 치킨 4만 원씩 받잖아요 거기. 막걸리 뭐 10몇만 원짜리도 있어. 한 병에? 에이 진짜니까. 막걸리 한 병에 10만 원 받으면 어떡해. 네. 그리고요. 근데 이제 보니 기사 그때 주말에 봤던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가 그 골프장 인수한다고 뉴스는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김해에 있는 걸 샀어요. 김해. 롯데 그거 롯데 거 예, 롯데 스카이. 롯데 스카이 샀어요. 인수한다는 게 아니라 샀다니까. 뭐를 사요? 골프장을 골프장. 샀어. 메가스터디가 손주은 회장께서. 손주은 회장. 골프장을 샀어요? 그 고향 근처야 거기가. 손주은 회장이 창원 출신이거든. 창원인데 김해에 가까운 창원이야. 우리 고향하고 가까워. 네, 근데 그 고향 쪽에 사버리셨더만. 그래요. 골프존을 산 게 아니고 골프장을 샀다고요? 골프장을 샀어. 예, 그, 김해에 골프. 있는 거죠. 예. 롯데 네. 스카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골프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약간 부진한 그런 흐름이고 해운 업종도 오늘 페노션이나 HMM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은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일부 장비주들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섹터들이 좀 빠지고 있는 가운데 다만 이제 기계업종, 그 건설 기계라든가 일부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위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은 조금 이제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오전에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오늘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네. 이제 좀 많이 세게 달리는 그런 다른 건에 제일 이제 돋보이는 기업인 것 같고요. 그 필 에너지는 이게 보니까 오늘 이제 지난주에 상장했잖아요. 금요일 날. 필에너지? 요게 이제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상장하자마자 전환사채 행사를 해가지고 오늘 주가가 지금 15%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옛날에 저 비상장 사태 때 발행해 놓은 게 있나 보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금요일 날 아마 공시가 나온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주가도 15%나 좀. 그러니까 보통 이게 상장하자마자는 잘 행사 안 하는데. 통상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건 보호예수 걸리는데. 네, 근데 요거는 지금 그 보호예수 안 했나 보구나. 전환사채라고. 네. 필에너지. 이게 주당 행사가가 13,000원이니까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97,000원 정도. 거의 10배 먹었네. 뭐 10배까지는 아니고. 대박 났겠다. 그러니까 행사가가 13,000원이요? 여기에 13,333원 이렇게 써 있네요. 누가 120만 주 정도. 누가 갖고 있대 그거? 뭐 기관 투자가 네, VC나 이런 데가 기관들이겠죠.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게 할만하네. 이런 게 진짜네. 이거 뭐 조금씩 뭐 1년에 갖고 뭐 30%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해갖고 이거 지금 한 방에 지금 뭐 700% 이렇게 먹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아, 이런 걸 해야 되네. 아, 이 주식은 아닌 것 같아. 네, 리스크가 그만큼 또 크죠. 왜 상장하면 대박. 자, 하여튼 이거는 10개 회사 중에 한 3개만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게 쉽지 않아. 10개 중에 3개도 못 골라요? 고를 수 없나? 상장 자체가 10개 투자하면 하나 될까 말까해. 아, 그래요? 그럼 어려움이 또 나름 있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야, 나는 오늘 저기 이게 비가 많이 왔잖아. 네.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 주시장이 그 뭐지? 친환경 환경을 보호하자. 이거 아, 예. 이상 기온이고 뭐 아, 기후인데 그런 게 반영 안 된다. 기후 변화 관련 주들 음. 충분히 좀 지금도 폭염에 뭐 네. 난리라며. 난리가. 지금. 그건 언제 반영되냐면요. 음. 이 뉴스가 나올 거예요. 뉴스에 이 폭은 도대체 뭐 때문이냐, 혹은 뭐 이 무더위 이제 또 좀 있으면 시작될 텐데, 이 폭우와 폭염은 또 무엇 때문이냐는 그 분석 기사가 나올 때쯤 그 친구는 달립니다. 아, 이제 딱 보여요, 그냥 시장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가겠다. 시장이 보입니다. 야, 코스닥 플러스 전환했다. 아, 그래? 고맙습니다. 자, 리포트는 다 봤죠? 아니 지금 이제 봐야죠. 봐야죠. 이제 봐야죠. 이제 봐야 되는 거군요. 지금 이제 시장 한번 봤습니다. 시장 한번 봤습니다. 이제 리포트 리포트북. 네. 아, 여기 지금 뭐가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해 지금. 여기 뭘 빨리 방송 끝나고 뭘 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좋은 일 있으니까. 방송에 집중해. 집중. 포커스 온 방송. 네. 오늘 이제 보고서는 좀 약간 부진한 섹터들 한 2개만 좀 한번 이제 나온 거 중에 좀 골라봤는데요. NH투자증권 정준석 연구원님이 그 은행업종,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있지만 배당 매력이 여전하다, 그런 이제 내용이고, 여기 주가 추인데 뭐 굉장히 부진합니다. 뭐 은행주는 사실상 그냥 그러니까 올 초, 작년 말 이때 오르고 그냥 거의 못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PBR이 0.28배, 0.36배니까 뭐 청산 가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뭐 연체율 상승하고 부동산 PF, 또 새마을금고 뭐 리스크도 있었고, 정부의 규제 리스크, 또 여론의 사회공헌 확대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주가를 이제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좀 실제 대비해서는 좀 과하게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가계 금융자산이 작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부채보다 더 높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사상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취약차주 비중도 낮은 수준이라 실제 그렇게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게 그래프 보시면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과 그 부채 증가율인데, 확실히 이제 그 21년도 하반기부터 좀 꺾여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가계 부채 증가율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가처분 소득 이제 증가율은 오히려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처분 가등 소득 대비해서 가계 부채가 훨씬 많죠. 한때 170%를 넘어갔거든요. 근데 확실히 22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좀 급격하게 좀 꺾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대출 뭐 부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유의해야 될 요인이긴 하지만, 은행 지주사들한테는 미치지 않는 이유가 이 지주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 PF 비출은 약 1%밖에 안 되고, 거기는 안전한 것만 해. 네, 피해도. 맞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 또 워낙 많이 나가지고. 본 PF이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또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핵심은 펀더멘탈 견조하고 충당금이 관건이나 보수적으로 적립해도 올해 이익 작년 정도 유지된다. 그래서 작년 정도 유지가 되면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KB랑 신한지주가 지금 6.3에서 7.1 나오고요.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이 지금 9.4에서 10.2%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불확실성보다는 좀 가시성 높은 좀 실적이나 배당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인데 보시다시피 은행은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 이제 여전사랑 저축은행 쪽이 조금 이제 늘어났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최근 좀 불안감이 있었지만 은행 쪽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배당 수익률이니까 한번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회사도 좀 문제죠. 증권회사 없네 저기. 네, 여기 증권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유업종인데 여기도 역시 정유. 좀 굉장히 부진하죠. 근데 하나증권의 윤재성 신홍주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적어주셨고 이게 아시아 정제마진인데 정제마진은 지금 과거 평균치 넘어섰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정윤 우리나라에 SOL 하나 있는 거예요? GS, 상장사, SK 상장사.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S-ON 그러니까 SK 2차전지 온. 하지만은 네. 그 본체가 본업은 정이죠. 정이죠. SK 이노베이션. SK 저 주유소 있잖아. 예, 예, 예.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칼텍스, 예. LG 칼텍스는 이제 GS 칼텍스. GS죠. 네. GS 칼텍스는 비상장. 현대 오일뱅크 비상장. 그러니까 정유회사니까 제대로 상장사 두 개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SO이라고 SK 그 이노베이션. 사실 순수한 거는 SO일로 그냥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SK 온으로 보니까 SK 이노베이션도 그래서 이제 GS랑 HD 현대는 이제 지주사로 돼 있고 옛날에 쌍용정이었는 거 아시죠 그거? 어디 가요? SO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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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정이라고 네. 쌍정. 아, 그래서 SO일이 S가 그 쌍용의 S를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네. 예, 쌍용. 쌍정이었죠 쌍정. 옛날 쌍용 그룹 참 컸는데 그죠? 아유 그럼요. 여기 자동차 신한금투도 쌍용증권이었잖아. 박석중. 아, 신한 아, 쌍용이었죠 그게, 원래. 그게 쌍용 최고 잘 나갔지 쌍용투자증권. 그때 쌍용투자증권 사람들은 그때 그게 이제 김석원 씨 동생 김석동이라고 있었거든. 그 아저씨가 이제 담당이었어. 막내. 저걸 줘서 멜빵 있잖아 이렇게. 네. 예. 다 그걸 하라 그래가지고. 왜? 아니 그 미국에서 뭐 공부를 했는데 그 멜빵이 그게 뭐 월가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쌍중 애들은 다 멜빵 메고 입고 그랬어. 아, 그래요? 아, 회사 유니폼처럼? 너무 싫다. 아, 그래요? 월가는 이걸 한다? 멜빵. 아, 원래 멜빵을 하면 벨트를 매면 안 되거든. 아, 이게 다시 걸어주는 그러겠죠. 거니까. 예. 제일 촌스러운 게 벨트 딱 한 다음에 일단 또 멜빵 딱 하는 거거든. 그러고 있었지. 자,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징글징글 기업사 괜찮았죠? 네. 자, 그래서 이 정유 섹터는 아마 2분기는 실적은 좋진 않을 걸로 보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에너지 가격 안정되고 정제 마진 개선 예상돼서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아시아 정제 마진이 과거 평균 대비는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워낙 이제 전망들이 안 좋다 보니까 정제 이제 설비 증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유가 안정화되고 중국 중심 리오프닝 또 미국의 강한 수요에 따라서 수급은 좀 빠듯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도 좀 낮은 수준으로 좀 체크가 되고요. 요거 이제 아시아 경유 마진인데 경유도 보시다시피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정제 마진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유사가 만드는 주요 제품들도 있는데 이게 보통 섬유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생산 품목들도 마진도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19년, 20년도에 대규모 증설 사이클이 이제 끝나가지고 그리고 수요가 이제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아마 PX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동률이 90% 되니까 이 부분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또 윤활기유도 실적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정유업체들 이렇게 실적이라든가 방향성은 앞으로 좀 나아지는데 사실 주가는 거의 뭐 연중 최저치라서 한번 좀 비중을 늘려보자는 그 윤재성 연구원님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약간 시황 보고서인데 DB금융투자의 강영기 이제 전략 담당하시는 분이
일단 이제 보고서를 좀 써줬고, 요게 이제 미국의 CPI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요게 미국의 2년물 이제 그 금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좀 시장 괜찮을 것 같다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물가는 낮아진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인플레이션의 안정화 찾으면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실질 소득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면서 실제 코스피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 쓸 여유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특정 국가 부양책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물가가 높은데 특정 국가가 부양책을 써버리면 돈이 다 미국 쪽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경기 부양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중국도 부양을 쉽게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미국이 이제 7월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되고 지금 인플레도 안정화됐으니까 그럼 중국에 좀 여유가 생겨서 부양책도 관심 받지 않을까. 그래서 요 세 번째가 좀 가장 요 1, 2, 3번 중엔 국내 증시에는 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모멘텀 관련주, 또 반도체 중심으로 한 가치주, 또 중국 부양책 가능성으로 인한 경기 민감주, 이런 세 가지 섹터를 좀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포트 살펴봤고요. 뭐 주요 일정 마무리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번 주 일정 이제 간단히 표 보면서 정리해드리면, 네. 오늘은 중국에서 중요 지표 중에 이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오전에 발표되니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수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네. 테슬라랑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예고돼 있고, 목요일은 중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TSMC가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으니까 뭐 이런 일정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니까, 야, 근데 많이 빠진 친구들은 또 많이 빠지네요. 이게 뭐 한 3, 4%이 정도 네, 가요. 많이 빠져요. HLB가 어떻게 됐니? HLB? 저는 이제 거의 없어요. 보내드렸어? 네, 다 보내드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본 심사 들어가는구나. 네? 뭐라고요? 간암 치료제 본 심사 들어갔다잖아. HLB 테라피틱스? HLB. HLB 그럼? 그 간암 치료제가 아, 그렇습니까? 정 프로가 그 판다는 얘기 팔 거라는 얘기 하는 것 자체가 호재라고 생각하는지 장애 관계 없이 꿋꿋하네. 아니 왜냐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만큼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뭐 시장 더 갈까? 그럼 좀 더 기다려 볼까? 이거 이런 사람이 오류가 뭔지 알아?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반토막 나, 어? 그지? 만약에 10종목을 샀는데 다른 종목 대부분 반토막 나. 그래가지고 새로 결심해서 사. 근데 그게 있잖아. 한 30% 먹어. 그러면 이 반토막 난 거에다가 여기를 이입을 시켜가지고 이걸 팔아버린다. 이건 지금 300% 갈 수도 있는 놈을. 어? 그러니까 그게 잘 생각해봐. 지금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 원래 기두순이 너무 낮은 거야 얘가.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진쪽을 잡았어. 진쪽을 잡았는데 자기의 예전 투자 그 성과에 이걸 이입을 시켜. 아, 또 왜 힘들게 해? 그리고 팔아버려. 아, 나 불안한데 난 이렇게 되면. 잘 생각해봐. 아, 양마의 속삭임.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염수환 이사님은 내일 아침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또 SML 오늘 재밌는 누구 나와요 이번에? 오늘 SML이 아주 재밌는 분이 나옵니다. 그 누구죠? 그 SML HFR 아세요? HFR 아니에요? HFR. 아, HFR인가 참 네, 여기는? HFR. 네, HFR. 네. 통신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통장님 징그럽지도 않냐? 통장님 보시니. 아, 이건 근데 이건 제가 뭐 없는 회사인데 또 이 주주분께서 요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러셔갖고. 아니 문제 있어 나오겠지. 네네. 자, 그러면 염수환 이사님 여기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염수환 이사님도 참 5주년 행사에 한번 큰 정말
너무 도움 많이 주신 분이잖아요. 그쵸. 네, 우리 연미사님께도 뭔가 이렇게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염유사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마케팅하는 거 다 하나씩 드렸는데 뭐가 제일 잘 쓰고 계십니까? 저거 샴푸. 샴푸? 아, TS 샴푸? 네, 저거 좋더라고요. 아, 오, 그렇습니까? 머리가 네. 살아있네. 연미사님은 진짜 좀 선물 크게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신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염승환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